뜻밖의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춥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리 한번 치고 저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소리 한번 쳐봅시다. 제가 문재인 하면 퇴진하라. 좋죠? 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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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기, 문재인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살다 2년 반 만에 나라 말아먹는 그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자, 누구 때문입니까? 이 추운 날씨에 우리를 나오게 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라 말아먹은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나눠서 국민들을 미워하게 만든 사람 누굽니까? 김정은 앞에서 고기시켜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샅샅이 부숴놓는 자 누굽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일파입니다. 저는 이른바 586 세대입니다. 조국 그 친구랑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많이 그들하고 대화합니다. 보면은 대화하면 할수록 깝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능력의 수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운영한다? 사실요, 청와대는요, 국가 운영은요, 대한민국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인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3류, 4류, 5류도 안 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국가 운영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요, 아까 우리 전옥현 안기부 전 차장님 말씀해 주었듯이 국가 안보 나라 말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하면 어떡하나? 이민 가야 되나? 미국 가야 되나? 유럽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게 만든 자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안보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속된 말로 쪽팔려 죽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쪽팔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그리고요 경제,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숫자를 못 읽는 것 같아. 숫자를 못 읽어요.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청년들은 실업률 높아지고 영세 자영업자들 힘들어 죽겠다는데 나라 잘 되고 있대. 경제 잘 돌아가고 있대. 모든 게 잘 되고 있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숫자를 못 읽는 거 아닙니까? 숫자도 못 읽는 사람이 국가 운영 어떻게 합니까? 경제 지표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국가 운영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요, 저는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은 겁니다. 언제 우리가 광화문에 이쪽 지지한 사람, 이쪽 지지한 사람, 광화문에 있고 또 서초동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통일 해방 이후에 6.25 전에 좌파 우파가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5년에서 48년 정부 수립 전에 3년 동안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청 앞에서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50년 전, 6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 아주 반으로 절반으로 쫙 찢어놨습니다. 국민들을 증오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10년, 20년, 100년 장악해 나겠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왜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무식한 것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거 보면요, 지금 사법 장악을 하겠다. 저는 KBS 기자 출신입니다.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어요. 한 2년 해봤기 때문에 검찰 시스템 잘합니다. 검찰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의 집권 후에 첫 번째 공약이 검찰 개혁이라는 나라 하는 그런 대통령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은요 자기 부하 직원이에요. 검찰청은 정확히 말하면 행정부 산하의 법무부 산하의 외청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 개혁하겠다고 자기의 공약 1호로 내세운 그런 좀스러운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집권 후에 제1번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면 난 국민들을 통합하겠다,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 선진국 만들겠다,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겠다, 이것이 대통령다운 공약입니다. 그런데 공약 1호가 검찰을 개혁하겠다? 물론 검찰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겠습니까? 마음은 이해합니다. 마음 이해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저는 장담컨대요, 정권 바꾸면은 우리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저 사람들 깜빵 갈 사람 많습니다. 국립대학교 들어갈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에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제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장관들, 공무원들 들어갈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의왕구치소, 서울구치소, 서울 동구구치소 꽉 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없는 사람들이, 삼류들, 사류, 오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10년 20년 더 우려먹겠다고 합니다. 피를 쭉 빨아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삼류들이 대한민국 운영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결국 막는 방법은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맞죠?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자,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 말씀하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가 뭉치면 여러분들 흩어지면 저도 요즘 야당 우리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누가 이걸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번 총선에서 우리 보수 중도 세력이 만약에 진다면 우리 모두 죽는다, 전부 한강에 뛰어내려는다, 이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급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선거에 진다, 그리고 저들이 5년 10년 정권을 잡는다, 저들이 잘하는 수법이요 알박입니다. 꽉 박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핵책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찰 장악, 사법 장악입니다. 여러분들 사법부를 우리가 가끔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법부를 장악하면요 민주주의의 근본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정치학을 좀 공부해서요, 정치와 사회의 사법화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쟁점이, 정치는요 정치에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에서 각 이해관계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집단이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몽땅 법원으로 끌고 갑니다. 판사님 앞에서 판사님 저 당이 잘했습니까? 우리 당이 잘했습니까? 우리 당이 잘했지요. 판단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결국은 판사들이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원이, 저기법연구원이 그 판사를 동원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민주주의를 유장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독재는요 여러 체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출된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선출된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법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입법부 장악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돈 뿌려주겠다, 포퓰리즘 정책 쓰면서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저 베네수엘라가 적골이 됐습니다. 그 부자였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국민들의 3분의 1이 굶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60년대 독일에 우리의 간호사들이 갔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시신을 닦습니다. 독일의 간호사들은 시신 안 닦습니다. 돈 아무리 줘도 안 닦습니다. 우리 간호사들 시신 닦는 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저 가난한 모국에 있는 형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낯선 나라에 와서 시신 닦아서 돈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돈으로 나주에 있는 비료국장 만들고 농업교육 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은 노동자들 갔습니다. 40도 넘는 데서 밤에 등불 켜고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대한민국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망쳐들게 하겠다고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끔 밤에 잠을 자다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하던 우리의 선열들, 저 추운 만주벌판, 서울 추운 건 추위도 아니에요. 만주벌판 영하 30도, 40도 그 넘는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그리고 일본군에 쫓겨가서 죽으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 고향 산천을 노래 불렀던 그 독립투사들의 항과 애환을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6.25 때 동부선선 서부전선에서 초소에서 어머니를 외치면서 죽었던 10대 소년병들의 아우성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여러분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0여 개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안 먹고 안 자고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한 저들에게 이 나라 맡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국교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맡아야 됩니다. 무식하고 오만하고 무능한 저들에게 대한민국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되찾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는 반드시 어찌해야 되죠? 무조건 어찌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든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민 가겠다는 사람 있어서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먼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야, 우리 조상들 정말 멋있었다. 잠시 이상한 인간들이 와서 국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멋진 조상들이 다 몰아내고 국가 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 조상님들 감사하다.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만들어야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나라 한번, 멋진 나라 한번 우리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게요, 두 가지.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새해 인사 우리는 두 번 합니다. 1월 1일날 새해 인사 한번 하고, 구정대 새해 인사 또 한 번 하고 덕담할 수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하고, 그 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운수대통 하셔야 됩니다. 만사형통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만사형통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 영원하라 외쳐주십시오. 자, 대한민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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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네, 감사합니다.